미국 인기 셰프이자 엔터테이너인 조지 듀란은 인기 쇼 프로그램과 WUSA, WPHL 등 지역 방송국, 각종 라디오에 출연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메뉴로 한국 만두를 추천했습니다. 조지 듀란은 지난 1월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CJ의 비비고 뉴욕 팝업 스토어 행사를 계기로 한국 만두를 처음 접한 후 한국 만두의 열렬한 팬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8월 식품업계에 따르면 세계적 집콕으로 인한 외식이 줄고 내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의 푸드 인플루언서들이 잇따라 한국 냉동만두를 집밥 메뉴로 추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덤플링이 아닌 만두로 소개해 K푸드에 대한 미국 내 인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만두와 관련된 일화 중 제갈 공명이 인신공양을 거절하고 밀가루 반죽으로 만두를 만들어 사람 머리를 대신해 곡물로 받쳐 제사를 지내면서 바다 신의 노여움을 달랬다는 일화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서양에서는 만두를 중국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변함없이 냉동만두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브랜드는 중국의 린닝만두였고 2위는 일본의 아지노모토 교자만두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한국만두의 미국 진출로 두 브랜드 모두 덜컥 망할 직전까지 가게 되었죠. 미국 냉동만두 시장 1위를 뺏은 새로운 만두는 바로 한국의 CJ 제일제당 비비고 브랜드입니다. 25년 동안 1위를 지켜온 린닝만두가 한국만두에 밀려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냉동만두는 저렴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린닝만두가 1위를 차지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중국 특유의 두꺼운 만두피에 상대적으로 적은 만두소에는 속재료를 완전히 갈아 넣어서 재료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고 만두 자체의 맛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린닝만두는 간단한 중식을 좋아하는 미국인을 공략해 다른 재료와 함께 요리하거나 칠리 소스를 듬뿍 찍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일본 아지노모토 교자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납작한 군만두 모양으로 린닝만두보다 만두피는 얇고 만두소는 조금 많았지만 역시 갈아 만든 재료로 미국인들 입맛에는 일본 특유의 해물 맛이 강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죠. 이 두 개 라이벌 제품의 장점인 중간을 공략한 한국식 만두가 바로 비비고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2010년 이전까지 한국에서도 냉동만두는 품질보다는 가성비에 충실한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 무렵만 해도 냉동만두 만두소는 고기와 채소를 몽땅 갈아서 만들었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만두소로는 손으로 빚은 진만두의 맛과 식감을 느끼기엔 부족했습니다. CJ 제일제당 만두연구팀은 20년 넘게 만두 연구 개발을 해온 수석 연구원을 중심으로 9명의 연구원이 모여 첫 번째, 느끼하지 않고 두 번째, 돼지고기 냄새가 나지 않는 담백하면서도 물리지 않는 만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연구 끝에 고기와 채소를 갈아 만들던 관행을 버렸고 모든 재료를 칼로 썰어 혼합해 식감과 육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맛을 구현해 등장한 것이 지금의 한국식 냉동만두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 만두의 특징인 얇고 쫄깃한 피에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재료로 만두소를 넣는 현지화 전략을 활용해 차별화된 제품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식문화를 반영해 부추 대신 미국인이 좋아하는 고수와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넣은 치킨만두를 출시해 탄수화물이 적고 채소가 많은 특징을 강조하며 웰빙 건강식으로 차별화한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냉동만두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홈쇼핑에서도 덤플링이 아닌 만두라고 표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밀가루 반죽에 고기, 버섯, 야채, 새우 등 소를 넣거나 동그랗게 빚은 경단 같은 형태의 음식을 덤플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만두를 한국식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큰 의미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그만큼 전 세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인기 셰프 조지 듀란은 품질 좋은 고기와 씹는 맛이 느껴지는 야채가 자신이 한국 만두를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하며 여러 영상을 통해 자발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 푸드 프로그램 PD이자 먹방 크리에이터인 제레미 제이코브 오이치도 뉴욕 맨해튼 록펠러 센터에 있는 비비고 팝업 스토어에 방문해 한국 만두와 닭강정, 잡채 등의 한국 음식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K푸드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집콕으로 인한 집밥, 특히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식의 수출은 늘어날 전망인데요. 미국은 물론 최대 만두 소비 국가인 중국에까지 진출에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일본과 더불어 만두 불모지인 유럽에도 수출을 확대해 올해 만두 수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곳곳에서 집에 머물며 홈쿡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간편식품인 라면 수출액은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라면에 이어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으로 김치, 냉동만두까지 수출이 40% 이상 올라 K푸드가 수출 효자 상품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인 농심은 매년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 미국 매출이 전년 대비 35%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크로거사의 한 구매 담당자는 농심라면이 간식 개념에서 식대용으로 인식이 전환되며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라면에 치즈를 넣어 먹는 등 라면을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신라면 블랙을 선정하는 등 현지 평가가 점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오뚜기의 라면 관련 해외 사업 매출도 역시 성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증가한 한국라면은 원래는 일본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라면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자 한국라면의 원조가 일본이라며 또 일본스러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라면은 심각하게 인기가 있다. 농심은 코로나 특수로 미국에서 막대한 성장을 보였다. 한국의 식량난이 계속되던 1960년대 초 식량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일본의 라면이었으며 일본 업체에서 기술을 무상으로 가르쳐주고 제조기계를 원가로 제공해 한국의 라면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일본과 같은 레시피였지만 그 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운맛으로 변형되었다. 삼양은 일본의 기술로 시작했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농심과 오뚜기, 팔도를 포함한 다른 브랜드들은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받은 것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오뚜기의 마요네즈와 케첩은 일본의 큐피를 모방한 패키지를 사용하지만 한국 카레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오뚜기 카레의 노란색 패키지는 꼴불견이다라면서 조목조목 짚어가며 한국을 깎아내리면서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은 더 가관인데요. 라면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배웠으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잘되면 자국 힘이라고 하고 팔리지 않으면 일본의 책임을 넘깁니다. 국민의 궁핍을 구하기 위해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하고 기계를 원가해줬더니 운해를 원수로 갚는 나라이군요. 원래 한국 재벌은 일본의 기술 원조로 이뤄진 기업이 대부분이니까요. 일본이 없었으면 지금 한국이 없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수많은 분야에 일본이 스며들어 있다. 이제 와서 일본을 떠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신라면 한 번 샀는데 매워서 괴로울 뿐 아무 맛이 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면이 맛없어서 나중엔 기분이 나빠졌다. 취향의 문제이지만 난 먹지 않는다. 그다지 잘 팔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항상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는 많이 진열되어 있다. 라면은 1960년대 일본 식품회사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아 한국에 도입된 것이 맞습니다.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은 일본식 쇼이라면에서 파생됐지만 일본과 한국은 맛의 방향성 자체가 극과 극이라서 한국인 입맛과 너무 맞지 않았고 수많은 연구를 진행한 끝에 한국식으로 변화한 것이죠. 맛도 맛이지만 일본 라면과 달리 한국 라면은 대용식 차원에서 연구와 발달을 거듭해온 결과로 현재 한국 라면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신라면에 이어 해외에서 인정받는 또 하나의 월드클래스 라면이 있죠. 바로 2012년에 출시된 삼양의 불닭볶음면인데요. 혀가 아프도록 맵지만 묘하게 끌리는 맛으로 전 세계인들이 중독적으로 먹고 있고 유튜브 먹방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곤 하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해외 시장의 불닭볶음면 짝퉁인 한국 불닭 만라면이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산 짝퉁 제품인 줄 알았지만 일본 전통의 라면 회사인 미신의 제품이네요. 매울 신이 써진 신라면까지 동시에 노렸는지 라면 봉지에는 격할격 한자라 써있고 엄청이라는 한글까지 써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일본에 대한 측은함까지 밀려옵니다.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태국 마트에서 한 봉에 1,700원대에 팔리는 반면 일본의 한국 불닭 만라면은 약 35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흉내내 라면을 홍보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해외 시장에서 코리언 알미스트라는 이름의 부대찌개 라면을 출시해서 김치까지 한 조각 얹어 언뜻 보면 한국 라면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팔고 있는 것입니다. 미씨는 1958년 치킨 맛 컵라면을 출시한 컵라면의 원조였고 수십 년간 미국 컵라면 시장의 대부분을 휩쓸고 있었지만 K푸드에 밀려 짝퉁을 만들어 한국산 제품처럼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일본을 뒤로 두고 한국의 식문화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만두, 고추장 등 음식에 대한 한국 고유 명사와 함께 K푸드의 위상은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